대체로 1분기보다는 조금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체 온다는 사람이 안 온다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AI 베팅을 했다. 정말 워렌 버핏 빼고는 다 그냥 AI 산 것 같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 에릭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투기맨 잘 되고 있나요? 이제 3,000명 고지에 거의 다 와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3,000명이야. 대단하네요. 다들 여러분께서 열심히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덕에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에 정말 또 열심히 하시니까 얼굴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웃음꽃이 계속 피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13F 시즌이라고 얘기하죠. 네. 보통 이제 이때 구루들의 생각을 쫙쫙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네. 오늘은 그 내용으로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올해 이제 2분기에 구루들이 어떻게 투자했나를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이제 기간이고, 이 13F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이 미국 주식을 약 한 1,30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내가 지난 분기에 뭘 들고 있었는지, 어떻게 미국 주식 매매를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1,300억 원이니까 웬만한 기관들은 그냥 다 보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 주식 기준이다 보니까 미국 외 주식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한국 주식이나 유럽, 중국 이런 건 포함이 안 되고요. 파생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왜곡이 있습니다. 최근 또 이제 버리가 2조를 쇼패팅을 했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되는데, 근데 정말 이제 2조어치 프리미엄을 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언더라잉 에셋이 이제 2조다. 아하.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그것보다 훨씬 낫겠죠. 네. 복권 당첨 금액이 뭐 80억이다 그래서 80억을 투자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0원을 네. 투자한 거죠. 네, 옵션이랑 개념은 좀 다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분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버핏. 워렌 버핏 모두의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버핏은 2분기에 이제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그래서 버핏의 탑 5 종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코카콜라, 쉐브론 이렇게 들고 있었고요. 근데 쉐브론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주요 주식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산 거는 제일 눈에 띄는 건 건설업체에 갑자기 또 이렇게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쉐브론은 팔았는데 옥시는 또 샀습니다. 똑같은 정유기업을 샀고, 가장 많이 판 건 뭐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보유 지분 한 70%를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판 게 이 쉐브론이었습니다. 왜 옥시는 사고 쉐브론은 팔았을까? 이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버핏이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약간 차익거래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인수가 안 될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지금 1분기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덜어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TSMC 샀다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팔고 이거 액티비전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설명 주셨던 탑5를 보니까 이 5개 종목은 그냥 건드리지도 않네요, 이분은. 그거 이제 그냥 평생 가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애플은 건들지도 않아. 어차피 51%의 투자 지분이. 네.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훌륭한 회사라고 했으니까요. 네, 애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띈 게 역시 건설 베팅인데, 아니 뭐 침체가 온다고 하고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건설에 베팅을 하시지? 라고 이제 의문이 있으실 텐데, 이제 버핏이 건설 베팅한 이유는 주택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밑에 그래프는 프레디맥에서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나타내는 이제 인포그래픽인데, 이제 2018년에 이제 부족한 주택 수가 250만 채였는데 2020년에 380만 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52%가 증가를 했고요. 현재 미국 주택 중에서 40%가 1980년대에 지어진 집이고, 이제 2019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주택들은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장기적인 공급 부족이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금융위기 때문이죠.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이 주택 공급업체들이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 주택 공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 여파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장기적인 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 공급 부족 이유 때문인가, 이제 이 밑에 그래프는 이제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모기지 금리가 뭐 말도 안 되게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도 주택 가격이 잘 방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방어가 잘 된 이유를, 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올라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이다, 하락이 잘 방어가 된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핏도 이 장기적인 공급 부족 영향이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이렇게 주택 건설업체에 베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반론이 있죠. 저번에 저희가 나심 탈렙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조회수로 사랑을 해주셨는데, 나심 탈렙은 이제 주택시장에 버블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거든요. 소득 대비 집값이 뭐 역대급이고 그리고 그 이후 그래프는 이제 가처분 소득에서 모기지 상환액의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좀 이 상환액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제 그전 10년보다는 상당히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다시 네. 부담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모로 볼 때 이제 주택 시장에 거품이 꼈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버핏은 그거보다는 이제 주택 시장에 장기 베팅 할 만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버핏의 생각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로 주택 공급이 급감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망했겠죠. 구조조정이 이미 끝난 산업인데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살만하다 이런 접근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금리도 높고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구조조정이 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1, 2, 3위를 다 마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얘네들은 망하진 않는다는 거잖아. 버핏하는 진짜 대단하세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특징이, 아이고, 옥시는 샀는데, 왜 쉐보론은 판 거야, 이건데, 우선 이제 이 원유 업체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버핏이. 그 이유는 뭐, 이 주택이랑도 맥이 다 있습니다. 주택도 장기적인 공급 부족, 원유도 이제 장기적인 공급 부족, 이거죠.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나타낸 건데, 이제 주택이 금융위기 이후로 맛이 갔다면은, 주택 공급이, 이제 원유는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맛이 갔습니다. 아, 그러네. 이때 이제 이 부채 끼고 이 설비 투자한 기업들이 유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맛이 가버려가지고 설비 투자 아예 안 하거든요.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생산량이 없다는 얘기고 이제 살아남은 회사 몇 개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면서 몇 개 안 남았고 남은 기업들도 이때 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왜 설비 투자 왜 하지? 우린 그 돈으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할 거야. 네. 이게 딱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버핏의 취저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기업이 그래서 버핏이 계속해서 이 옥시를 사는 거다. 근데 왜 옥시를 사고 쉐보론은 팔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잉여 현금흐름 마진을 보면 좀 이제 나타났는데 쉐보론과 옥시 둘 다 이제 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쉐보론 같은 경우는 옥시보다는 그나마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올해도 우리가 이번에 유전을 좀 이제 경매에서 우리가 낙찰 받아가지고 설비 투자 좀 늘릴 겁니다. 물론 이제 배당도 늘릴 거지만요. 아하.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도 옥시는 하던 건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옥시는 그런 건 언급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배당 올릴게요. 네, 자사주 우린 하던 매입할게요. 것만 계속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다 배당으로 돌려드릴게요. 맞습니다. 얼마나 좋아 주주 입장에서. 둘 다 좋아하는 기업이지만 이제 버핏이 1분기부터 좀 이렇게 집중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은행도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다 정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캐피탈보만 그리고 이 정유도 쉐보랑 옥시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좀 더 마음에 드는 옥시 위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옥시를 이제 계속해서 더 사고 쉐보론을 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버핏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이 버핏뿐만 아니라 이제 리루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을 동하게 만든 구루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그다음 그런 누군가요? 네, 버핏을 얘기했으니까 이분이 안 빠질 수가 없죠. 리루. 네. 그러니까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소개를 드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 제2의 워렌 버핏이죠. 실제로 뭐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에게 인정받은 제2의 워렌 버핏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댓글은 제가 찍은 리루 영상에 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분이 내가 실제로 리루를 만났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한번 올렸었고 2005년 당시에는 이제 이 운용 자산이 한 20억 달러 정도 했었는데 한 2조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25조 원, 12배를 그 이후로 성장시킨 25조. 네. 대단한 인물이고 리루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다 싶으시면 이제 관련 영상이 이호석 아카데미에 있으니까 카드로 달아주시면 네. 그걸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루에 대해서는 에릭이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리루를 대한민국에 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릭이. 네, 이 만났던 분이 이제 리루한테 귀뜸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여기 제가 에릭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기 리루 네. 한국에 소개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루는 어떻게 투자를 했나? 리루 같은 경우도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미국 주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예요, 이게? 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리루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이크론을 리루가 상당히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다가 이번 분기에 이제 다 처분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다 처분하고 1분기부터 이제 EWBC라고 은행주거든요. 아시아계 고객들을 데리고 있는 은행인데 이 은행을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마이크론 다 처분하고 EWBC라는 이 은행을 샀다. 딱 이렇게만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EWBC 은행은 도대체 이거 왜 산 거야? 1분기부터. 리루는 한마디로 EWBC는 단단한 기업인데 좀 주가가 억울하게 떨어진 것 같아. 이 3월에 SBB 사태로.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다 보니까 피치에서 EWBC를 리뷰를 했더라고요. 은행위기 이후에 점검을 한다고 리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수익도 괜찮고 재정도 굉장히 탄탄해가지고 전망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중국계 은행이라는 포지션을 굉장히 또 좋게 평가해 줬는데 아시아계 고객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시아 고객들 특징이 한 번 은행이랑 거래를 하면 그 고객이랑 굉장히 또 오래 거래하고 그리고 대출도 잘 갚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탄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 EWBC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ET1 레시오도 다른 비슷한 은행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돈도 잘 벌기 때문에 우리는 전망을 상향한다라고 피치에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루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저평가돼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데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BR을 보시면은 지금 금융위기 이후의 평균값이 한 1.43 정도 되거든요. 지금 1.1이니까 뭐 10년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리루가 이거를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매수를 했다고 보이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왜 팔았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리루 외에도 이제 버핏 사단들이 있습니다. 네. 버핏과 이제 버핏의 투자 철학을 공유를 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그 중에서 이제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이제 인도 투자자가 네네.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리루한테 야, 우리가 마이크론 투자해보자라고 했다가 둘 다 요번 분기에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전량 다 처분을 했고, 근데 그 이유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이분들이 보기엔 얘네가 뭐 메모리 시장에서도 살아남고 낸드에서도,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과 키옥시아를 이어서 얘네가 이제 이 낸드도 과점할 줄 알았는데, 밑에 그래프는 이제 낸드 시장의 이제 이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은 뭐 이 4분기,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에 조금 줄었습니다. 점유율이. 점유율이 오래 떨어졌네. 네,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 위치에서 낸드 시장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쟁력을 상당히 못 보여주는 게 이유 중에 하나고, 마이크론은 처분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주가가 오르면서 리루가 그 예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붐빌 때 그냥 나온다. 예전에 뭐 저기 팀버랜드에 투자를 했을 때도 그때 자기가 투자했을 때 이제 그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에 3명밖에 없었다. 어떤 애널리스트를 1명, 팀버랜드 회장. 그 3명이고, 근데 이제 이후에 팀버랜드 주가가 뜨기 시작해서 막 몇십 명씩 모이니까 난 그때 팔았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좀 샀다가 올해 또 이제 AI가 딸린 반도체가 모자라 이러니까 그때 그냥 리루가 평소 투자 철학대로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제 레이달리오와 이제 특수 관계인에 있는 브리지워터입니다. 원래 이 세 분이 이제 CIO였는데 네. 이제 레이달리오가 은퇴를 하고 이제 신임 CIO가 들어오면서 지금 3명의 CIO 체제로 굴러가고 있고요. 레이달리오는 지금 이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동떨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특수 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뷰도 비슷합니다. 브리지워터의 탑 5는 이렇습니다. S&P 500 ETF,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ETF, 그 다음에 P&G,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이렇게 5개를 들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S&P 500 ETF랑 이제 중국 라지캡 ETF, 중국 대형 기업 ETF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판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금이죠. 금 ETF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브리지워터 2분기를 보면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브리지워터도 그렇고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최근 이제 인터뷰에서 침체가 난 하반기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 그러니까요. 잘 버티네. 투기맨의 그 썸네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탄탄해서 좀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침체가 올 거라고 믿고 네. 방어주도 많이 사고 특히 미국 주식도 많이 떨구고 뭐 이랬었는데 2분기에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렸습니다. 오히려. 네. 네. 그 아까 보셨듯이 이제 IBB 그 S&P 500 ETF가 1위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1분기 때는 1위가 아니었는데 1위로 또 올라섰고, 그리고 이제 이 금도 팔고 아까 보셨듯이 경기 방어주들도 좀 이제 다시 처분을 했거든요. 그럼 보면 역시 올해는 침체 안 오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다. 경기에 네. 대한 판단이 바뀐 것을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통화 정책상 경기 확장 국면이다. 얘네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보통 통상 이런 국면에는 주식이 좋더라. 그래서 일본과 중국 주식이 지금 괜찮은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이후에 또 뭐 일이 터졌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좀 고생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어떤 뭐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근데 전체적으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자산 배분 형태가 많은데, 어쨌든 주식 자체의 비중을 늘렸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금은 팔았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긍정왕 캠 피셔입니다. 또 이제 캠 피셔의 팬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에. 시원시원하게 이제 말씀해 맞아요. 주시니까. 긍정왕은 어떻게 이제 매매를 했을까? 탑5는 우선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빅테크를 가지고 계시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리고 이제 VCIT는 회사채 ETF입니다. 회사채 ETF도 상당 비중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이렇습니다. 이거 역시 좀 공통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아하. 펩시코 사고, 유나이티드 헬스 보험도 사고, 브로드컴 반도체, P&G 필수 소비재도 사고,
사고? 네. 뭐야 엑소모빌? 에너지 이건 왜 샀어? 라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 브로드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펩시코나 유나이티드스나 이런 나머지 4개는 주가가 잘 나가다 갑자기 급락을 했더라고요. 아. 네. 이 정도까지 급락할 일인가?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헬스는 메디케어 관련해서 뭔가 좀 조정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평들이 이 정도로 급락할 이슈는 아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다. 나머지 펩시코나 P&G도 그렇고. 그래서 갑자기 급락한 주식을 이제 좀 반등을 노리고 바이더딥 좀 줍줍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액수가 어마어마하지만 이제 캠피셔에 비해 기준에서는 살짝 조금 살짝 이렇게. 조금 네. 뭐 이렇게 빠지냐? 뭐 이런 네. 느낌이네요. 뭐 살 거는 딱히 없는데 그냥 요것만 한번 맛만 봐보자. 아하. 라고 이거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판 주식은 이제 엔비디아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나머지 스퀘어나 페이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입니다. 스퀘어도 그렇고 뭐 이제 우버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이게 SLB도 약간 성장주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SLB 같은 게 에너지라고 돼 있지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올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는 좀 안 좋았거든요. 오늘 주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처분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브로드컴은 사고 엔비디아는 팔았나? 이제 이 엔비디아는 먹을 만큼 먹었다고 좀 판단한 거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저평가된 AI 관련주다. 왜냐면 이제 브로드컴이 주로 이제 네트워크 칩셋을 만드는데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 뭐 챗GPT나 바드 같은 거 많이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 네트워크 칩셋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유저가 많아지니까. 근데 브로드컴의 가격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캠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비중을 좀 줄이고 브로드컴 비중을 한 60%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을 좀 갈아탄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아까 이 액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은 이제 1분기에 살 거 다 샀습니다. 1분기에 살 거 다 샀고 네. 그래서 액수 자체도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매수 액수 자체도. 그래서 1분기에는 이제 빅테크는 조금 덜어내고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회사채 ETF도 네. 1분기에 대량 매수를 했고 이런 식으로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베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번에 에릭이 소개해준 던럽인가요? 이분은 네. 이제 좀 성과가 안 좋아서 AI에 큰 베팅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면 캠피셔 형은 그냥 그런 거죠. 너 1분기 다 샀어. 안 샀냐? 니네 이러면서 너 여유 있어 이제 뭐 아니 뭐 2분기 천천히 쉬엄쉬엄 하지 뭐 이제 올해 벌 거 많이 벌었는데 네, 뭐 이런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성과에 따라서 이게 좀 그 대응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드러켄밀러네요. 이분 네. 역시도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설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오츠케인 패밀리 오피스의 수장이고 재산도 뭐 어마어마하죠. 13조 원. 이분 재산이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더라고요. 재산이. 이제 뭘 하신 거지? 정말.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유명합니다. 조지 소로스 하면 이제 파운드와 공매도가 유명한데 이거의 실질적인 이제 이반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명예 쿠팡맨 졸업이라고 해놨는데 이분이 이제 이 1분기까지 쿠팡이 포트폴리오 내 1위였는데 네. 드디어 2위로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30년 무사고 30년 연평균 수익률 30%라는 거대한 기록을 좀 지킬 수 있게 됐다. 포트폴리오가 이제 쿠팡이 내려가고 네.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좀 눈에 띄는 기업 중에서 이제 LW라고 램 웨스턴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냉동 감자를 파는 기업입니다. 냉동 감자. 네, 감자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시포테이토 네, 네. 이런 제품을 파는 기업인데 이게 좀 베팅한 이유가 재밌어서 제가 뽑아봤고요.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이렇습니다. 이분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프트 트렌딩을 하면은 나는 오히려 놀랄 것 같다. 경기집에 피할 수 없어라고 해서 맞아요. 헬스케어나 뭐 이런 주로 경기 방어주로 방어주네요. 구분되는 이제 업체들을 많이 샀고 그리고 이분 이제 이 AI는 침체가 와도 성장하는 산업이다 라고 해서 뭐 AI 베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도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많이 판 주식은 빅테크를 이제 매도한 게 좀 눈에 띄죠. 그래서 1분기 때는 이 빅테크도 같이 막 샀거든요. 엔비디아도 네. 사면서. 근데 1분기 지나고 보니까 AI는 아직 소프트웨어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의 시기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더라도 네. 이번에는 좀 줄이고 간다 뭐 이런 네, 느낌. 소프트웨어 조금 줄이고 이제 엔비디아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자튀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예요? 이제 램 웨스턴이라는 기업의 이제 제품들이거든요. 네. 전부 이런 이 냉동 튀김류 기업을 파는데 아니 왜 갑자기 감자튀김 기업을 인공지능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감자튀김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PPI에서 냉동 감자 가격을 나타내는 이제 지수인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냉동 감자 가격이. 그러니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제 2022년에 갑자기 막 유가 오르고 이제 사람 뽑기 힘들어서 인건비 오르고 이러니까 이 농부들이 감자를 재배를 안 했대요. 왜냐면 감자가 농산물 중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네네. 이게 비용이 비싸져서 마진이 안 나와가지고 감자를 재배를 안 하다 보니까 감자 가격이 올해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자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램 웨스턴이라는 기업의 매출 증가율과 순이익률인데
갑자기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랐고 드러켄밀러는 이제 침체를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적도 많이 개선됐고 침체가 와도 감자튀김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다. 뭐 침체가 온다고 뭐 감자튀김 안 먹겠어. 근데 역시 경기 방어주로 구분되는 주식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어떻게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들도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또 냉동 감자 올라가는 것도 알아가지고. 드러켄밀러 하면 항상 또 나오는 또 레전드 트레이더가 있거든요. 폴 튜더 존스라고. 이분이 이제 이 드러켄밀러와 같이 항상 비견되는 분이면서 또 의견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분도 이거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이제 앞으로 10년 뭐 횡보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한 상반기 말쯤에 갑자기 뷰를 수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반기 좋을 것 같고 다 좋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러켄밀러는 경기 방어주를 매수를 했는데 폴 튜더 존스는 경기 방어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엔비디아나 빅테크나 S&P 500 ETF를 샀는데 재밌는 게 경기 침체 안 올 거라는 사람도 엔비디아 사고 올 거라는 사람도 엔비디아 사고.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이었죠? 네. 오늘 새벽.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죠. 네. 이제 신고가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가들, 그루들의 이 선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주식을 선택할 때 정말 그 개개인의 하던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미 올랐지만 틀렸다는 걸 또 깔끔하게 인정하고 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액션들을 보면서 역시 대가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 다음 이제 빌 레크먼입니다. 빌 레크먼도 뭐 유명인이죠. 그쵸. 항상 제가 이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완벽남이라서 짜증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학벌도 하버드고 재산도 뭐 4조 원. 네. 그리고 밑에 분이 이제 와이프 분인데 사실 이분이 이제 MIT 교수인데 굉장히 또 이 셀러브리티라고 했다고요. 그냥 교수가 아니라. 브래드 피트 영화 배우랑 썸을 타는데 빌 레크먼이 브래드 피트로부터 이분을 빼앗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짜증 내면 안 되지. 참, 네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30년물 금리 5.5% 간다고 베팅하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이렇게 매크로 베팅을 하는데 제가 본업보다 부업을 잘하는 편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행동주의 투자자예요. 맞아. 근데 이분 돈 번 거 보면 뭐 코로나 때 베팅해서 네. 100배 먹고 금융위기 때도 베팅해서 먹고 파생 베팅해서. 근데 정작 그 허벌라이프는 행동주의로 들어갔다가 망하고 그래서 본업보다 좀 부업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빌 레크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계속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는 나는 침체에 완벽하게 대비가 돼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 그대로 간다. 수정도 안 할 거다. 라고 얘기를 작년부터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치폴레랑 버거킹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가 오면은 식비를 좀 줄일 것이다. 가성비 있는 식사를 찾을 거기 때문에 이런 치폴레나 버거킹 같은 게 좀 잘 나갈 거고 로우스는 이제 이 주택 개부산 데 쓴 제품을 파는 소매업체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게 될 것이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사 안 가는 대신 뭐 그 돈으로 뭐 집을 수리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 이럴 거기 때문에 이 로스도 뭐 침체가 오면 혜택을 받을 것 같고 하워드 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이제 개발해서 지가가 올라가면 이득을 보는 식으로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 하워드 휴즈라는 회사가 가성비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나 뭐 이런 라스베가스에 그러니까 미국은 주별로 세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싸고 또 이제 생활 물가가 낮은데 굉장히 생활의 질은 굉장히 좋은 이런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또 침체가 오면은 생활비가 낮은 대신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다. 힐튼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힐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거 경기 침체 한번 온다고 해서 고작 뭐 흔들릴 회사가 아니다. 코로나 때도 그 위기에도 잘 견뎌내기도 했고 네. 그래서 힐튼은 내가 비중 확대도 안 하겠지만 그대로 가져간다. 축소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캐네디언 퍼시픽 캔자스시티는 이제 철도 회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보다는 탈세계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탈세계화가 오면 수혜가 올 것이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탈세계가 되면은 이제 무역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고 이제 내륙 운송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캔자스 이 철도주에 베팅을 했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오는 건 없지만 국내에서 왔다 갔다는 많이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빌 레크먼의 포트폴리오고 이 사람도 이제 집중 투자자라서 미국 주식은 요거 들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이 몇 개 안 되네요. 네. 진짜 집중 투자 8개 종목이네. 비중도 뭐 평가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로스라는 소매업체를 아까 말씀드린 주택 개보수 소매업체를 팔고 구글을 또 엄청 산 게
게 눈에 띄거든요. 물 많이 샀네. 여기서 이제 로스를 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좀 줄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이 좀 줄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거든요.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침체에 별로 혜택을 못 봤네 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처분을 한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러켄 밀러랑 비슷한데 이제 침체가 와도 AI는 성장할 거야 라고 해서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침체가 와도 좋은 것들이라는 그런 컨셉도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이제 이 비레크먼이 각 분기별로 포트폴리오의 섹터 구성이 어떻게 됐나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분홍색은 IT, 밑에 청록색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여기도 빅테크가 들어가 있는 섹터죠.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기술주에는 그렇게 베팅을 잘 안 합니다. 주로 요식업이나 이런 쪽에 베팅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의 사람이 이제 IT에 이렇게 크게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시점이 올해 초에 바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주가 급락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1분기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대체로 1분기보다는 조금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습니다. 침체 고가에서 방어주를 사든지 안 올 것 같아서 피벗을 해서 뭐 금을 팔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체 온다는 사람이 안 온다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AI 베팅을 했다. 정말 워렌 버핏 정도는 빼고. 그 정도 빼고는 다 그냥 AI 산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루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사에 보면은 뭐 그냥 뭐 워렌 버핏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쭉 들으면서 느낀 점은 참 한결같고 자기의 투자 철학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투자하는 모습들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에릭이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들으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게 아니더라도 좋은 것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더라도 그러니까 온다면 이렇다면 이런 굉장히 많은 가정하에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흔적이 느껴져서 오늘 너무 되게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투기맨에서도 서틴F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죠? 네, 뭐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서틴F는 지금 그루들이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나오고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다 나왔고요. 다 나왔네. 아마 이제 11월쯤에 그때 이제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나온 네, 거의 거라고 다 보시면 나왔습니다. 되고 네. 11월쯤에 또 다시 나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에릭과의 영상은 이제 일요일마다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요일 날 영상이 올라오면 항상 이 영상 끝에 밑에 댓글에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에릭이 정성스럽게 글로 또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글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